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우리처럼 조울증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이 방송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우리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음입니다. 조울증을 가진 지는 한 24년 차 되는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울증이 발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 엄마입니다. 네, 저는 아빠인데요. 우리 조울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고 지금 나이가 37인가 8이죠? 8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걸 통과해 온 셈인가요? 거의 24년 차입니다. 네, 24년.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우린 사이코 패밀리의 3 그동안 2번 했는데 세 번째 우리 3부작의 완성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우가 중2 때 조울러가 되었지만 조우 아빠인 저와 조우 엄마가 젊었을 때 사이코 카플이라고 스스로 말하곤 했다는 것에 대해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사이코 패밀리의 3부작 완성판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 대화는 그럼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 조은의 두 자녀가 유치원 다니는데 우선 드디어 오늘부터 한 주간 방학이네요.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 조 부인은? 요즘 폭염이어서 정말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주로 많이 보냈고요. 다시 한번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네, 시간이 이렇게 긴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하루를 이틀처럼 잘 보냈습니다. 애들과. 오늘 아이들대로 도서관 가지 장난감 도서관 안 갔었나요? 네, 뭐 저희가 어디 사는지까지 밝혀야 되나요? 네, 도서관에 갔었는데 오늘 월요일에 휴관이어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우는 이렇게 더울 때 조울증이 이렇게 좀 일어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민감한 병인가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울증에 처음 이제 조울증이 발병됐을 때 6개월 단위로 조증이 6개월이었고 우울증이 6개월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조증은 보통 제 경우에는 겨울에 경험했고요. 우울증을 여름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이게 민감한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발병한 시기와 또 6개월간의 그런 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환절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보통 맞아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좀 귀게 들으셔야 되는데 예. 오늘 세 번째 대화의 주제는 조우 동생에 대한 것입니다. 조우 동생도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갑자기 조울로가 되었어요. 정확히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네. 예, 우리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우 엄마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조 동생이 20살 정도 되었을 때 유학 중이었는데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조용한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큰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에 다녀와서 이 아이에게 아주 정말 저희한테는 충격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었죠. 네, 그 컨퍼런스가 뭐 그 조우 동생에게 조울증이 일어나도록 한 걸까요? 아니면 그때 터질 만한 그런 때가 됐는데 마침 컨퍼런스 때여서 그랬을까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것이 그 발화점처럼
이게 불꽃이 튀기는 큰 콘서트라든지 뭔가 흥분할 만한 많은 대중이 모이는 모임에 간다든지 이랬을 때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울러가 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어도 그렇죠. 뭔가 환경적인 것이 자극이 되는 작용이 된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조우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우리 조우 동생까지도 또 이렇게 조울러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그 조울증이라는 거가 100명에 1명꼴로 발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 두 사람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이제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당사자로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 두 아이가 이렇게 같이 조울증이 되나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자, 그래서 조우가 어느 날 사이코 패밀리라는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병을 앓았을 때 부모님의 그 과거 병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온전했던 동생마저 그런 병을 갖게 되니까 병으로 하나의 한 가족의 그 완성이 된 거죠. 사이코 패밀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본명이 고시인데 영어로는 KOH로 써요. 그래서 PSYCHO 대신 PSYKOH로 바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시의 사이코 패밀리라는 그런 사이트를 한동안 운영해가지고 우리 모두에 관한 그런 것들을 사실 거기에다 기록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우가 그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본인이 먼저 동생이 발병했는데 그게 자극이 되었는지 우리 본인이 먼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트를 제가 거의 병원 일지를 쓰는 그런 사이트로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들어와서 보는 그런 사이트가 됐었죠. 그 부모님이 질병이 있었던 거를 전 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2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이코 카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조 부인께 묻고 싶은데 남편이 조울러인 것도 충격인데 그 동생까지도 이렇게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 훨씬 전부터 조울러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실은 결혼 전에는 동생이 아픈 거는 몰랐고요.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남자 형제들끼리 서로 대면 하잖아요. 서로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됐고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의 남편은 제가 이제 사랑하고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막 밉다가도 다시 애정이 생기고 하는데 동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랑 좋은 관계가 생기기 전에 발병한 걸 먼저 이제 많이 겪게 된 거죠. 이제 서로 가족이 되면서 친해지고 나서 아팠으면 좀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약간 대면하고 저한테도 이렇게 깍듯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동생분도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의 부인은 또 자기 남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자기에게 딱 맞는 짝을 각자 만나게 하셨구나. 네. 저는 제 남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동생이 결혼한 것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조울러들에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결혼하고자 하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조 동생은 감사하게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우리 조 부인이 그 동생 부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 얘기하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는 자매가 둘이고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언니가
저희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흔히 네. 말하는 그 겹사돈이라고 하죠. 겹사돈, 옛날에 유명한 뭐 보고 또 보고 드라마의 내용처럼.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요. 저희 언니가 제 결혼식장에서 그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둘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할 텐데. 예. 사이코 패밀리면서 막장 패밀리네요. 제가 손윗 사람입니다. 나이는 더 어리지만 그래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조 동생 부인이 거의 뭐 정신과 간호사처럼 케어를 잘해가지고 조 동생이 많이 호전이 되었죠. 조울로 선배인 형 조우가 볼 때는 동생이 어때요? 뭐 동생 부인이 이제 정말 이렇게 동생을 생각하면서 위하고 또 동생의 그런 기분을 맞춰주고 동생을 관찰하고 이렇게 잘해주죠. 뭐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 역시나 동생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조울증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조증인 상태였을 때도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랑 또 동생분이 반응하시는 거가 전혀 다르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다르게 또 리액션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떤 조증인지 경조증인지 울증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 언니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때그때 잘 케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우하고 그 조우 동생하고는 같은 조울로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굉장히 달랐고 그 과정도 굉장히 달랐어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달랐잖아요. 우리 조우 엄마께서 보면 조우 동생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입원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번 정도 입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13번이요. 우리 네. 그러면 조우는 지금까지 몇 번 조우는 입원했어요? 3번. 3번. 한 4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4번.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나 또 부인들까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옥을 수십 번 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조 엄마가 볼 때는 조 동생의 병이 어떻게 달랐어요? 그 조우하고? 글쎄 조우는 어떻게 보면 물결로 치면 업과 다운이 아주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런 물결 치듯이 그래서 수면에 그 어떤 장애가 온다든지 식욕의 그런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또 행동의 과다 그 정도였는데 우리 그 둘째는 완전히 쓰나미처럼 왔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고 장애까지 일어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조우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조울증의 감정이 업다운되는 그것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행동도 과다했다가 둔해졌다. 그렇죠. 하는. 그런 건데 조 동생의 경우에는 사고 영역에서 일종의 과대망상 또는 뭐 종교망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네. 네. 동생의 처음 발병됐을 때 네. 그것을 제일 먼저 캐치한 사람이 저예요. 그렇죠. 조우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우리한테. 네,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아무래도 동생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 동생이 그 어떤 컨퍼런스를 갔다가 왔을 때 굉장히 똑같은 말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아닌데 똑같은 말을 2번 반복을 했어요. 방금 전에 한 말인데 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좀 평소하고는 다른 그런 어투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조한테 가서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조가 그랬죠. 조증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가 발견을 하고 먼저 얘기를 해줘서 그래 그러면 시간을 두고 보자. 이게 어떻게 계속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면
정말 무슨 어떤 발병이 된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조 동생이 굉장히 아까 쓰나미처럼 맞았기 때문에 또 이게 종교망상하고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혹시 귀신 들린 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달라 해서 또 그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또 경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라 하는 뭐 이런 말도 막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반발만 더 일으켰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유명한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좀 치유도 잘 하고 또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은사가 있어서 한 그 외국 분이 왔었어요. 코엑스 쪽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과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그 목사님 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분은 또 희한하게도 얘가 귀신 들린 거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 가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코엑스 그 넓은 주차장에서 얘가 그걸 느끼면서 이 도망치고 개를 잡느라고 우리 제 후배 목사님 우리 아들 조우 그다음에 조우 엄마 저 네 사람이 완전히 쇼를 했던 그 정말 기억이 나요. 난리도 아니었죠. 뭐 주차장을 뛰어다니면서 제 동생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웃고 그런데 막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힘으로 차에 데리고 갔죠. 그렇죠. 본인이 없다고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부끄러운 장면을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거는 본인의 우리가 동의를 받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조 동생이 조우와는 달리 형 한 3번 정도 20년 동안 한 3번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조 동생의 경우는 아까 15년 동안에 12번 13번 정도를 입원했거든요. 그 거의 이유가 매해 뭐가 간 거네요. 매해 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해는 2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조도 입원하고 조 동생도 입원했던 아주 최악의 경우도 있었죠. 네. 동시에. 제가 사실 그 조 동생이 발병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가 먼저 그게 자극을 받아서 동생이 입원해야 될 상황에 형이 먼저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조 동생을 집에서 케어를 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들고 병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조 동생의 그 병원 병원에는 입원 안 했지만 집에서 간호하듯이 하면서 그 일지를 썼는데 그 조가 입원해 있던 세브란스 의사들이 거기를 들어와 보고 둘째 조 동생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때 사실 사이코 패밀리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거기 참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좀 유실이 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심적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없었던 셈이에요. 네. 이제 조증일 때 그런 창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조증이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고 또 거기에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확실히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증이 약간 하나의, 도움도 되는. 예, 도움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워낙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창의력이 넘치는 우리 조 아빠는
평생 조증으로 사신 건 아닌지요? 내가 굉장히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뱅크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이 조울증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아니 아마 조증의 특징이 끝맺음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매짐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조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며느리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글쎄 끝맺음을 잘 못하진 않죠. 네, 근데 아니 뭐 워낙 이제 에너지가 많고 네. 그런 아이디어가 아마- 많기 때문에 일을 벌리는 네. 이게 좀 많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조 엄마는 그거를 조울러가라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막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그게 조울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끝맺음을 이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을 그 조울증의 특징이 조증인 사람들의 특징이 막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끝맺으면 못해. 끝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걸 해요. 또 다른 걸 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이게 약간 병적인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조 동생이 13번 입원하다가 근래 한 1년 반 거의 지금 2년 정도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지 않나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좋은 부인 만나서 거의 24시간 케어가 잘 일어나고 또 약을 잘 먹고 돕고 그리고 사실 약의 조울에는 약이 한 4단계 약이 있는데 우리 그 조우는 4단계 약을 썼어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썼어요. 왜냐하면 첫 입원 때 약이 듣질 않아서 6개월 정도 5-6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약을 쓰게 됐죠. 그때는 정말 첫 입원이었고 저희도 너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을 4번째 약을 먹이면서 막 사인까지 하면서 이 약은 감기만 걸려도 백혈구 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다. 네, 거기에 사인하고 먹이고 그런 아주 가슴 떨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조 동생은 계속 2단계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선생님 밑에서 한 10년을 우리 조가 했는데 조 동생은 조금 음악을 해갖고 아이가 예민한 데다가 그 약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손떨림이 있어갖고 아마 약을 자꾸 줄이고 먹고 자기가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약과의 싸움이 굉장했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조처럼 자기는 이거 뭐 어떤 사람도 비타민도 먹는데 매달씩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 조 동생과 관련된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조 동생과 그 부인 우리 둘째 며느리까지 같이 한번 초대해서 대화 나눠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사이코 패밀리로 등극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것은 조와 조 동생 부인이 서로 이 자매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해 가라는 그런 좀 섭리적인 뜻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네, 자랑스럽지 못하고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저희가 공개키로 한 것은 제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읽어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연약함을 피레침처럼 높이 들어 올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가 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이렇게 연약한 걸 나누는 저희나 또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눠봤습니다. 저울로들에게 참 천재가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저울로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들어보면 아니 그 배우가 또는 그 가수가 저울로였어?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저울로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도 조우와 조우 동생이 작사 작곡하고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 한 곡 선사합니다. 뱁새는 알까요 황새 마음을 황새는 알지요 뱁새 마음을 뱁새는 깨닫죠 황새의 사랑으로 황새는 웃지요 뱁새의 재롱으로 뱁새는 황새 황새는 뱁새 뱁새가 황새 되었네 황새는 뱁새 뱁새는 황새 황새가 뱁새 되었네 딴따라다라다